네, 안녕하세요. 롤러더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8월 31일 화요일 8월의 마지막 거래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테이퍼링 이슈가 완화되면은 뭐 나쁘지 않을 거다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는 뜸들이고 있습니다. 대신 나스닥이 강세를 보일 겁니다 말씀드렸는데 나스닥은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역시나 기술주가 이 테이퍼링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완벽하게 선을 그은 거, 금리 인상과는 거리 두기를 확실하게 시전했죠. 그래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테이퍼링 논란은 일단락되었고, 자, 자기 주장을 매파 쪽, 비둘기파 쪽 각자 할 겁니다. 8월 결산을 내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둘기파 쪽에 우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반기까지는 분명히 상반기에는 매파적인 금리 인상 시기를 당겨야 된다라는 매파적인 시기. 이 매파 쪽이 우위를 잃었습니다. 왜냐? 고용이 좋았고요.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했죠. 그리고 경제 지표, 각종 경제 지표들이 고용 지표를 비롯해서 각종 경제 지표들이 다 좋았습니다. 상반기에는. 그러니까 매파적인 의견이 힘을 얻었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었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물가 상승이나 이런 원자재 값 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에 대해서 생각보다 좀 가파르다라는 의견 연준 의장도 인정할 정도였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있으니 매파적인 의견 테이퍼링을 좀 당겨야 된다. 금리 인상 시기를 당겨야 된다라는 이런 의견이 우세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상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상반기 지표를 갖고 7월까지 우세했던 의견이라고 하면은 자, 8월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7월달 지표가 나오죠. 자, 하반기 지표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7월부터 뭐가 있었다? 앞불사, 변이 바이러스,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미국의 지표들이 상반기처럼 좋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 회복이 생각보다 이렇게 가파르게 되던 게 조금 둔화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쁘다가 아니라고 했어요. 둔화됐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매파적인 사람들도 야 꺾인 게 아니다. 이건 살짝 중간에 쉬어가는 거지. 다시 좋아질 거다. 델타 변이도 우리 이겨낼 거고 좋아질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파 쪽 사람들은. 비둘기파적인 사람들은 자 봐라. 속도 조절해야 되지 않느냐. 니네가 지표 좋다고 해서 빨리 당겨야 된다라고 테이퍼링 당겨야 된다라고 했는데 보면 지금 지표 꺾이고 있지 않냐. 코로나 아직 안 끝났어.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숨고르기 하면서 생각하자. 라는 게 비둘기파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좀 완화적인 이제 좀 이 매파적인 의견보다는 좀 완화된 의견들이 이제 하나씩 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매파 쪽에서도 이제 뭐 숨고르기 정도는 필요하다 정도의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결정이 나는 거는 9월 FOMC 전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고용 보고서 8월 고용보고서 쪽에 시선이 집중된다. 고용보고서 예상치를 상반기에 비해서 이렇게 올라가던 거를 살짝 낮춰놨어요. 예상치를. 그러니까 이 낮춰놓은 예상치 정도도 뭐 제대로 뭐 충족을 못 시킨다거나 하면은 이건 비둘기가 이기는 거예요. 비둘기파적인 쪽에 힘이 실리는 거고 이걸 낮춰놨더니 지표가 굉장히 좋게 상회를 했어요. 그러면은 매파적인 입장에 힘이 실리는 거다. 그러니 그때까지 매파 쪽에서는 계속 얘기가 많을 거예요. 비둘기파적인 의견은 뭐 당연한 거니까 연준 의장부터 시작해서 당연한 거니까 양쪽이 얘기가 나오면서 각자 주장은 하겠지만 고용보고서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 증거가 나스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신경 안 써 이제. 고용보고서 보고 나서 생각하자라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신경 쓸 필요는 없겠죠. 미국에 있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이나 이 전략가들도 다들 이제 신경을 안 쓰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때까지만이에요. 고용보고서 나올 때까지만. 그래서 참고하시고 오늘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다. 어제까지 계속 코스피 시장 너무 약해서 좀 약간의 실망스러울 정도로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시장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거 3150 정도까지만 갔지 회복도 못했고 계속 저항받으면서 회복도 못했고 그래서 3180에서 한 3200 정도 올라와 줘야 얘가 쉬는 구간이 나와서 3150 흔들기 정도만 하고 올라가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해줬습니다. 오늘 좀 깨름직하긴 하지만 이게 월말 효과, 윈도우 드레싱 효과 쪽일 가능성이 있어서 깨름직한 부분이 있습니다. 샐러드에 뿌려 먹는 드레싱은 아는데 내가 윈도우 드레싱은 모르겠다 하시는 주식 초보분들 계실 텐데 이게 뭐냐? 펀드 매니저들이나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보고서를 쓰잖아요. 여러분들도 직장 가시면은 월말에 보고서 쓰고 분기, 반기, 그리고 연간 보고서 쓰죠. 어떻게 실적이 나왔다라고.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때요, 여러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박살 나 있죠, 주가가. 그러니까 최소한 일부라도 좀 끌어올리면서 수익률을 맞추는 거예요. 예시를 들어드린 거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밀려 있으니까 뭐 조선주가 밀려 있으면 건설주가 밀려 있으면 해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해서 건설주도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률을 끌어올려서 월말에 맞추는 효과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보시고 각 뭐 기관별로 해서 말일 기준으로 보는 데도 있고 우리가 이제 현금하면 D 플러스 2죠. D 플러스 2 생각해가지고 이틀 전으로 보는 곳도 있습니다. 이거는 각자 조금씩 차이는 있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말일까지 해서 월말 효과라고 많이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참고하시고 월말 효과로 해서 만약에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해서 올라온 거다라고 하면은 요거 내일 이렇게 다시 한번 밀려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때 잘 보셔야 돼요. 3150을 강하게 이탈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약세를 만드는지 아니면 3150 구간에서는 저점 매수가 좀 나오면서 이 구간을 지켜주려고 하는지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월말 효과가 아니라 진짜로 들어온 어제는 수급이 뭐 전혀 의미가 없는 수급이었고요. 관망세였으니까. 오늘은 외국인들이 1조를 매수했어요. 1조 1000억을 매수했어요. 그러면은 의미가 있죠. 이 부분은. 제가 원래 7월 말에 이제 8월 증시 전망 생각하기로는 8월 중순까지는 상승 뭐 하락하면서 상하파동 그리면서 좀 양호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8월 하순 되면은 MSCI 리밸런싱이랑 해가지고 약간은 좀 8월 하순에 약세를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8월 중순에 먼저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뭐다? 선반영이다. MSCI 리밸런싱 선반영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최근 20일 동안 한 외국인들이 거의 코스피만 9조 원을 매도를 했다. 이게 선반영된 것이다. 그러면은 선반영되면은 월말에 어떻게 되느냐? 월말에는 오히려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생각보다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선반영된 후폭풍이 이렇게 온 거죠. 외국인들이 1조 원을 매수하는.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갑자기 좋아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후폭풍이 이렇게 나온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9조 원 매도에 대해서 1조 1000억 원 정도는 되돌림 현상이 나왔고, 그리고 지수도 3150에서 계속 약세 만들다가 다시 한번 3200 근처까지 부근까지 붙여놓는 결과는 만들었다. 해서 만약 3200을 돌파 시도하면서 위쪽 방향으로 끌어올린다라고 하면은 시장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한 차례 흔들림 있으면서 3200이든 3150도 흔들기 정도는 나오겠지만 그 저점 기준으로 해서 다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럼 시장은 좋아질 것이고 3250까지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상 최고치 돌파하러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이 생각보다 약해서 하반기에 사상 최고치 돌파는 나오는데 아직 기약이 없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9월에도 다시 한번 도전할 가능성이 충분해졌습니다. 이 상태면은. 대신 속도가 빠르려면 내일 한 차례 더 위쪽 방향으로 양봉을 세워줘야 되고, 만약에 내일 음봉으로 해서 밀려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속도는 조금 완만하게 속도 조절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9월에서 10월 사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만약에 내일 양봉을 그린다 그러면은 9월에도 다시 한번 이제 고점을 3250 넘어가서 3300도 한번 두들겨 볼 수 있는 여건을 기초는 다질 수 있는 모양이 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코스닥만 칭찬했는데 오늘은 코스피를 절반의 성공 정도로 칭찬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진작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월말에 나와가지고 깨름직하게 나왔죠. 그런데 이게 내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주 안에만 이어져도 괜찮습니다. 이번 주 안에만 이어져서 위쪽으로 3200 위쪽을 한 번 더 치고 올라가 주면은 그러면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이번 주에 계속 밀려 내려온다. 내일부터 해서 밀려 내려온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조금은 미심쩍긴 해요.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그래도 흐름이 좀 바뀌었고 호흡이 좀 바뀌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걱정할 게 없다. V자 반등이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뭐 완성이죠. V자 반등. 벌써 1030포인트 이상만 올라와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038포인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이미 다 해줬고 이건 V자 반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휴식을 취해도 1020포인트 흔들기 정도 뭐 나오면은 이 정도가 흔들기인 거고 1030 아래에 있는 요 21선 61선 흔들기 정도로 마무리된다. 그럼 코스닥은 다시 한번 고점 돌파하면서 가는 거다. 코스닥은 수급도 좋고 움직임도 좋아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린 게 코스피가 약하니 코스피 대형주 노우.
이쪽은 밀렸을 때 짧게만 보는 거고 지금 차라리 여러분들이 매매 트레이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코스피 쪽에서는 중소형주 아니면은 그냥 코스닥 쪽을 매매하시는 게 유리하다. 나는 곧 죽어도 코스닥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코스피에서도 중소형주 매매하시면 돼요. 근데 코스피의 중소형주보다 코스닥 대형주들이 시가총액이나 좀 더 튼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 여러분들도 이건 뭐 취향의 차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이 주는 수익은 뭐 마다하지 말라고 이제 최근에 좀 어려운 구간이 있었으니까 회복되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유리하지 않느냐. 중소형주가 기존부터 유리했고 물려도 이쪽에 물려야 회복이 된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주들이 좀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최소치를 해줘야 되는데 자 최소 기준 가격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어디까지 가야 된다? 최소한 78,000에서 78,500원 요 구간 와줘야 된다 해서 갭을 좀 메워줘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정말 더럽게 약했습니다. 그래서 77,000원 부근까지 뭐 두 차례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거를 삼성전자 긍정적으로 활용하려면 그냥 이중바닥서 움직임이었습니다라고 생각할 거면은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는 21선 넘어서 이쪽 78,000원 쪽으로 넘어가 주던지 78,000원 도전이라도 해줘야 돼. 윗꼬리 달고 밀려도 되니까 이렇게 윗꼬리 달고 밀려도 됩니다. 이런 게 하나 나와줘야 됩니다. 이번 주 안에 나와줘야 되는 거고 내일이나 모레 나오면 제일 좋고 이번 주 안에 나와줘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다. 삼성전자 아직까지 약한 겁니다. 오늘 그냥 월말 효과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올라온 거고 밀렸을 때 그냥 조금 남아서 또 반등 나오면은 77,000원 부근에서 정리해야 돼요. 그런 식이 나오는 거고 그게 아니라 한 차례 이 갭 메워주는 현상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저점을 다져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는 얼마죠? 11만 5천원 최소 11만원에서 11만 5천원 사이 보시면 됩니다. 이 구간은 와줘야 돼요. 여기서 이 구간 사이 정도는 와줘야 보시면은 여기 갭도 메워주면 11만원 위쪽은 되겠죠. 그래서 최소 11만원에서 11만 5천원 사이 정도 와줘야 하이닉스도 기준치다. 그러면은 하이닉스는 뭐예요? 지금 이제 시작인 거다. 아직 뭐 좋아하기엔 이르다. 뭐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은 자, 7월에 반도체가 디램 가격 올라온 다음에 8월에는 유지 정도 됐다라고 트랜스포스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3분기 반도체 가격은 양호한 흐름이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9월에도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올라온 상태에서 유지되는 거죠. 그러면은 반도체 가격 2분기보다 양호할 것 같은데 라는 움직임. 그럼 3분기는 양호하다라는 거. 그러면은 4분기가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4분기에서 만약에 약세가 나왔는데 최근에 올라온 것만큼도 약세가 좀 나와도 계절적 비수기니까요. 약세가 나와도 최근에 뭐 3이 올라왔는데 한 1 정도 약세가 나온다. 그러면 그래도 2 올라온 거죠. 이러면은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공매도 리포트가 틀린 거죠. 트랜스포스에서 얘기 나온 것도 뭐 크게 뭐 시장을 뭐 아예 무너뜨릴 것이다라고 얘기 나온 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디램에 대한 우려감이 3분기까지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물론 3분기는 우려감이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이슈 정도는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LG노텍 최근에 갤럭시 Z 폴드 3가 굉장히 사전 판매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흥행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뭐였다? 폴더블의 대중화였다. 이번 출시는 대중화가 목표였다. 그래서 가격도 좀 착해졌고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착해졌다. 무게는 아직도 조금 더 개선해야 되지만 대중화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꽤나 성공했다.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샤오미도 내놓고 뭐 여기저기 내놓고 있으니까 폴더블 폰 쪽으로 해서 뭐 아이폰도 나온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뭐 대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면 대중화에는 이제 점차 성공적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뭐 아이폰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기업 LG노텍이 있죠. LG노텍이 그래도 최근에 약세를 이겨내고 올라왔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움직임을 보여도 21선은 이렇게 갭으로 넘어와서 유지해주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지금 요 밑에 있는데 요 움직임을 기대해 보셔야 됩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다른 종목들 뭐 차라리 뭐 DDR5나 아니면은 EUV 쪽을 보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노텍이 큰 종목이라고 하면은 좀 작은 종목들로는 BH 같은 종목이 BHI가 나왔네요. BH 같은 종목이 있죠. BH 같은 경우도 오늘 멋진 모습 보면서 21,500원을 건드리고 있다. 기판적으로 뭐 누누이 과거에 인터플렉스하고 BH하고 양쪽이 애플의 사랑을 받았는데
애플에서 이제 결함 문제 얘기 나면서 인터플래스가 좀 뒤처지면서 BH가 이 부분에도 애플 기판 쪽으로는 이제 BH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FPC 쪽으로 해서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에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가 항상 뒤따라다니는 종목인데 아직까지 반응이 없습니다. 17,500원 회복되면 하이비전 시스템은 다시 한번 좋은 모습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외에 LX 세미콘이나 더구전자, 서울반도체 같은 종목을 같이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서울시에서 2025년까지 전기차 27만 대를 보급하겠다. 그리고 20만 개의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한다라고 합니다. 자, 택시의 15%는 전기 택시로 전환하고 내년부터 택배, 화물차 신규 등록하려면은 전기차로 등록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2025년까지예요. 25년까지 시내 버스의 40%도 전기버스로 전환하겠다. 그리고 이제 20만 대의 이제 전기 충전기 보급하는 부분은 이제 급속 충전기 5,000대. 그리고 완속 충전기 19만 5천 대인데,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건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좀 미래를 내다본다라고 하면은 이 급속 충전기가 더 많이 보급돼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완속 충전기 그래요. 보급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긴 하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전기차 시대를 맞이하고 하려면은 급속 충전기를, 사실 이거 물량 확보에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급속 충전기를 먼저 계약해서 다 빼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물량 확보가 아직 좀 덜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급속 충전기 비율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지금 전기차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충전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주유소 가서 몇 분이면은 기름 충전할 수 있는데, 기름 넣을 수 있는데 전기차 몇 시간씩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는 급속 충전기의 이 설치를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완속 충전기 숫자를 좀 줄이더라도 물량을 더 확보해서 급속 충전기 숫자를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제 견해입니다. 왜냐? 이거 한번 설치한 다음에 1, 2년 쓰고 말 거 아니죠. 오랫동안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수년, 10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급속 충전기를 설치를 해야 추후에 이게 완속 충전기가 될 거 아닙니까? 충전기도 계속 발전을 하니까. 그럼 이 완속 충전기는 설치를 하면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1, 2년 지나면은 못 쓰는 충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쓰는 충전기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수정을 하고 급속 충전기를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완속 충전기를 좀 더 줄이더라도 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관련주로는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움직이고, LNF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 이제 두 종목 다 21선이나 가격적인 저항 들어가 있으니까 저항 돌파하거나 아니면 휴식 구간 노리셔야 되고, 원익 P&E부터 시작해서 제가 계속 원익 P&E, 상하프론테크, 이게 2016년부터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우리산업하고 이제 세 개 종목을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죠. 대표적인 전통적인 이런 전기차 관련주인데 이 종목들 무시하면 안 된다. 이 종목들이 그동안 갈고 닦아온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시할 종목이 아닙니다. LNF, 에코프로비엠, 디이어 올라온 종목들 많죠. 그 외에 소재 종목들. 그런데 그 앞에 있던 이 종목들, 우리 산업은 이제 약간 시장이 좀 이제 분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쪽은 제외하더라도 원익 P&E랑 이제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종목들 굉장히 좋죠. 충전 인프라 얘기 나올 때마다 원익 P&E가 가장 대장으로 올라오고, 디스플레이텍, S트래픽, 아모센스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 그룹사 이제 지분 수합 얘기가 있죠. 그래서 에코프로 HN이랑 잘 보시면은 에코프로가 올라가면 에코프로 HN이 조금 쉬고, 물론 경고 종목이라서 쉬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가 쉬면은 에코프로 HN이 올라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코프로가 지금 오늘 올라갔다 그럼 조금 쉬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에코프로 HN 쪽을 이제 관심 가져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이거는 투자 아이디어 중 하나로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윈도우 드레싱 말씀드려서 건설주도 말씀드렸는데, GS건설이 오늘도 좋은 모습, 현대건설, 대우건설과 함께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전일 주택공급 확대 소식이랑 이제 말씀드리면서 건자재주, 폐기물주, 기계주 함께 봐야 될 섹터 대표 종목들 말씀드렸으니까 어제 영상 건설주 편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LG생활건강이 이제 연모제 쪽으로 해서 이제 럭셔리 헤어케어 시장을 진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보잉카의 지분을 획득했는데, 그래서 바닥권에서 이제 조금 올라오는 모습인데, 아직
뭐 올라왔다고 하기에는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 발판 삼아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이 기준가를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이제 150만 원으로 잡으시면은 이 구간을 한 번에 회복하면 제일 좋은데, 한 번에 회복은 아니더라도 이 구간까지 올라오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한번 올라와서 저항받고 쉬더라도 150만 원 건드린다 그러면은 이제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는 겁니다. 뭐 4만 원밖에 안 나왔으니까 150만 원 터치하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매매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연모제 시장 쪽이 이제 관심을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세화 PNC를 먼저 이제 트레이딩 하셨을 텐데 이 종목이 오늘 강세를 보였죠. 그래서 4,500원 저항을 받았는데 만약에 4,000원 쪽으로 해서 이제 4,200원 이하 쪽으로 해서 아래로 내려와서 휴식 구간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4,000원 유지할 경우 4,000원 손절 놓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동성제약 같은 경우가 과거에 연모제로 히트를 쳤었죠. 동성제약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21선, 61선 터치하면서 지지력 테스트 정도는 받았는데 이 동성제약 같은 종목을 함께 볼 수 있다. LG생활건강의 저 연모제 판매 이슈 이 부분을 럭셔리 헤어케어 시장 이제 진출하는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세아페이시 동성제약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되고, 뭐 이런 비슷한 예로에서 뭐 가을이니까 이제 가을 겨울에는 우리가 좀 건조해지기 쉽죠. 그러면은 저만액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럼 삼천당제약이나 뭐 삼천장제약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DHP 코리아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보실 수 있다. 저만액 쪽으로도 보실 수 있다. 이런 뭐 계절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 오늘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이제 반등을 모색하면서 멋진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휴직 구간 이후에 다시 한번 강세 구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이랑 이제 전구체 합작법인 쪽을 진출해서 이 부분이 좀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다라고 하면 영풍 쪽, 영풍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고려해대 지분 가치 상승으로 해서 재평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뭐 70만 원을 넘어간 건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70만 원을 넘어가기 시작했다. 그동안 저항받고 있었는데 넘어갔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거래량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영풍도 앞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조금 완만하게 휴가철이 끝나고 나서 조금 완만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 멋진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임상 3상 뭐 얘기가 많이 나왔죠. 임상 3상 첫 투여를 개시했다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러면은 완만하게 진행될 경우에 내년 상반기 정도에 잘 진행됐을 경우입니다. 상반기의 경우에는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나올 수 있다. 이 백신을 우리나라에서도 생산해서 투여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뭐 결과는 나와봐야겠지만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뭐 이 코로나 얘기 나오니까 제일바이오나 이런 구충제 관련주들, 미국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구충제 이버맥틴의 사용을 허가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일바이오가 좀 올라왔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충제 이슈 있을 때마다 과거에 이제 구충제가 암을 예방한다, 뭐 암을 치료한다라는 뭐 유튜브 영상이 돌아다니면서 한때 크게 이슈가 됐었죠. 그러면서 동네에 이제 약국 가면은 구충제를 구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말벤다졸량 뭐 다 없어졌었는데 제일바이오가 다시 한번 뭐 관련주로 4,200원 저항 한번 두들기는 정도는 만들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어제 HLB 같은 경우 말씀드렸는데 주의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HLB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에서 쭈르륵 밀려 내려온 것도 있고 베트남에서 이제 나노코박스 긴급 사용 승인을 보류했다라고 합니다. 추가 서류를 보완해야 된다라고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쉬는 구간에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더 보는 것보다는 쉬는 구간이 필요하다. 최근에 좀 과하게 많이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저 임상 3상이 성공한다라고 하면 나노코박스랑 여러분 베트남에서 만든 나노코박스랑 SK바이오사이언스랑 어느 백신을 여러분들이 맞으실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뭐 좀 우리나라에서 어느 백신을 맞을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은 어느 쪽이 좀 더 낫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데는 좋을 것 같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오늘 추가적으로 미르포 기대감 말씀드렸는데 1대1 무상증자까지 결정되면서 역시나 뭐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좀 이격이 과하게 벌어져 있는데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좀 줄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멋지게 뭐 많이 올라왔네요. 게임주들 뭐 중국 영향력으로 해서 중국에서 게임 길들이기, 엔터 길들이기 나온다라고 하면서 좀 이제 수그러드는 거 아니냐 했는데 우리나라 게임주들은 뭐 잠깐 영향받는 듯 했지만 심리적인 영향이었을 뿐 직접적인 영향까지는 아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보시면 되고, 멘터주들 관련된 이 VFX 같은 경우 덱스터 과거부터 각광을 받았었는데 14,000원 저항 다시 한번 돌파하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나 이런 위직 스튜디오나 이런 관련주들도 살짝 움직일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일진아이솔루스의 상장일입니다. 기존부터 제가 일진다이아 자주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제 넥소에 직접 수소 탱크를 납품하는 업체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수소 경제를 이끌어간다. 현대차에서 수소 쪽으로 해서 수소차 쪽을 이제 전략적인 차로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핵심 이제 전기차와 함께 투트랙으로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 일진아이솔루스 같은 경우 이제 과거에 일진 복합 소재였죠. 일진 아이솔루스 같은 경우는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많이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분을 보유한 일진 다이아 쪽을 많이 트레이딩을 했었는데 청약이 성공했기 때문에 내일 상장하면은 기대감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8월 마지막 날이었는데 굉장히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최근에 점점 희망만 심어드리는 게 아니라 희망에 대해서 근거되는 부분, 특히 코스닥 쪽이 양호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코스피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보여줘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코스닥이 절반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확인해서 코스피가 자신감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날이 이번 주 안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9월 안에 코스피도 좋아질 것이고 코스닥은 이미 좋아지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걱정보다는 공포감을 이제 버리고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시장이 올 겁니다. 무작정 계속 올라가지만 않을 거예요. 중간중간에 당연히 상하파동 있고 쉬는 구간은 나오는데 그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공포감을 가질 구간은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투자하시기 바랍니다.